이익이 높으면 적용받는 세율이 거의 50%에 가깝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와, 세금 때문에 장사 못하겠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적용받는 법인세 세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익 기준으로 2억일 때는 법인세는 그 이하까지 그냥 9%, 예전에 10%였다가 요즘 낮춰져서 9%인데 지방세까지 한다고 쳐도 9.9%, 그냥 대략 10%밖에 안 되죠.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설립 단계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과 그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가 그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 법무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빨리 그 법인 등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먼저 내가 어떻게 주주 구성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본금을 얼마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지역을 어디로 선정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추후에 뭐 창업 감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취득세 중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다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등기를 한 이후에 와가지고 상담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그 시점부터 그 세무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단계별 고민을 같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 고민에 입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등기를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내가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등기부터 하시지 않기를 꼭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내가 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해야겠죠. 내가 법인을 진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법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 법인으로 해야 되는 가장 그 첫 번째는요, 외부 투자용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매출이 없죠. 대부분 매출이 없고 그냥 뭐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한테 투자를 받아갖고 진행하는 경우다 보니까 이 투자를 받는 대가로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되잖아요. 사실 제 거래처에서도 이제 세무사님 저 투자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대표님 그 투자에 대해서는 돈을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안 갚아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투자받은 돈이 그 부채냐 아니면 지분으로 들어오는 자본이냐, 이 2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려고 갚아야 되냐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통상적인 투자는 빌리는 거라기보단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 지분 투자를 받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지분 투자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라면 이 개인 사업자는 이 사업자와 대표자 본인이 사실상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분을 나눠주기가 사실 좀 소유권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법인으로 진행할 때는 주식회사로 진행하는데, 주식회사로 해서 그 지분을 투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급하면 되거든요.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그러다 보니 법인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투자받는 사람에게 그 지분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게 좀 권리관계가 좀 딱 이렇게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나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 투자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한테 팔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쉽게 팔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좀 되도록 외부에게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사업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 되죠. 그게 법인으로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로는 소득세가 과다할 때 절세용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번 그 국세청에 나와 있는 소득세 세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세청에 나와 있는 그 소득세 세율인데요.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냥 매출에서 그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각종 공제 같은 걸 적용한 이후에 그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앞에 공제 감면을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익을 기준으로 1,2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적용받는 세율은 소득세는 6%부터 시작해가지고 45%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방세가 10%씩 붙기 때문에 6.6%, 15%는 16.5%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익이 높으면 적용받는 세율이 거의 50%에 가깝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적용받는 그 법인세 세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법인세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에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매출에서 비용 차감하고 남은 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밑에 공제감면을 그냥 생략하고 얘기하면 이익 기준으로 2억일 때는 법인세는 그 이하까지 그냥 9%, 예전에 10%였다가 이제 좀 낮춰져서 9%인데 지방세까지 한다고 쳐도 9.9%, 그냥 대략 1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은 200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돼요. 법인세로 가면. 하지만 아까 제가 소득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6에서 45%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법인세에서 세율을 적용했던 2억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여기가 해당하겠죠? 2억이면 38% 구간입니다. 지방세까지 하면은 41.8%. 와, 40%가 넘죠? 아까 근데 법인세는 얼마였죠? 10%입니다. 10%.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처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굳이 법인으로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관리가 불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더 정착이 되고 매출도 일정 이상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익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 이제 처음 그 이익이 1,200만 원까지는 6%밖에 안 되지만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벌써 15% 구간을 들어서고 당기순이익이 2억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38%, 지방세까지 41.8% 구간까지 올라가니 자, 이쯤 되면 와, 세금 때문에 장사 못하겠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저에게 많이 의뢰하시는 그 많은 클라이언트들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이 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법인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인으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절세입니다. 절세.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개인 사업자로 할 때의 소득세가 너무 높아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법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됩니다. 그게 법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건 개인 사업자 중에 업종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제는 당신의 매출과 당신의 비용이 진짜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 장부를 세무서가 검토하기 이전에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그 확인 도장을 받아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약간 회계감사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게 내가 잘못 검토해가지고 이게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 이 확인 도장을 찍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현실을 얘기해 드리면요. 제가 맡고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100% FM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현실은 좀 그래요. 대기업에서 좀 이제 임원까지 하셨다가 정년퇴직하시고서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진짜 사업용 카드는 진짜 사업할 때만 사업 관련된 지출만 꼭 써야 돼. 그걸 되게 자부심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사업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대기업을 나오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세요. 나는 FM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머니 얘기를 살짝만 좀 더 해보면 사업을 하시는데 3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세무조사를 맞으셨어요. 세무조사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당당하시죠. 나는 이제 그동안 FM대로 했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무조사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걸 알았냐 몰랐냐 뭐 상관없고요. 그냥 거기에 법에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식의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주관적인 판단 요소들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지언정 조사가 나오면 대부분 뭔가 걸려요. 뭐라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 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국 어차피 세무조사 나오면 세금 털릴 거 뻔한데 굳이 FM대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세무조사가 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요.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어이구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저희 도장 못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존에 그렇게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겠네?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확인 도장을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그 정도 되면은 뭐 넘어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법인으로 넘어가라고. 그리고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할 때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원래 안 하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회계감사처럼 보고서 같은 거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작성 비용이 발생돼요. 그 비용만 못해도 통상적으로 한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면 가급적 개인 사업자를 중단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됩니다. 확인 대상자가 된 이후에 전환하는 게 아니라 될 걸로 예상할 때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 5가지 중에 4번째는요, 거래처가 법인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세무사 사무실보다 세무법인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게 사실이에요. 고객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규모가 좀 더 커 보이고 이렇게 좀 그러면 좀 더 신뢰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관공서에서도 많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공서에게 뭔가를 납품하거나 그들과 뭔가 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게 있다, 뭐 진행하는 게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를 조금 더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입찰을 받아갖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세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출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이익이 잘 나올 때 그때 걱정하는 거긴 해요. 물론 그때 가서 고민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점은 맞지만 실제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건 매출이 많이 올라간 이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매출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사업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그걸로 이익을 좀 내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매출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법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4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이건 약간 조금 참고이긴 해요. 뭐냐면 겸업금지를 좀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무실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내가 이거 말고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뭔가를 좀 일을 해보고 싶어,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내가 개인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에서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관련된 비용도 나올 거고 그러면 관련된 이익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손실 날 거라면 애초에 내가 기대한 기대치가 아니겠죠. 손실 내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익을 내려고 사업을 하는 걸 거고. 그러면 이익이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그 이익이 4대 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 뭐야? 너 지금 여기서 근로하는 거 말고 다른 곳에서 또 너 뭐 하고 있는 거 있어? 이게 좀 걸리면 난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내면 법인은 내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당기순이익이 뭐 1억이 나든 2억이 나든 3억이 나더라도 내가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는 게 없다면 무보수 설정할 수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돈 안 받아도 돼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인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아무리 이익이 나도 대표자인 내가 그 급여를 안 가져가면 티가 안 납니다. 그냥 내가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겸업금지가 조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 5가지였고요. 자, 이제 내가 진짜 법인으로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결정이 딱 됐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 뭘 주의해야 되는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